이병헌, 이성민, 곽도원, 그리고 내부자들을 연출했던 우민호 감독이 한데 모인 영화가 나온다면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이걸로도 모자라 자그마치 한반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절대 빠지지 않을 박정희 대통령 암살이 소재입니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장본인을 주인공으로 삼았으니 일부에서 격렬한 비판이 쏟아질 거라는 건 불가피해 보이고도 남았죠. 그 바람에 남산의 부장들은 개봉하기도 전부터 여러모로 주목과 논란을 낳을 뻔했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는 시끌벅적한 기미가 엿보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양성 영화를 제외한다면 간만에 만족한 한국 영화입니다. 계엄령 선포하시죠. 땡크로 밀어버리면 끝입니다. 각각 계엄령은 안 됩니다. 지금 나 협박해?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남산의 부장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떠올린 영화가 있으실 겁니다. 바로 2005년에 개봉했던 임상수 감독의 그때 그 사람들이죠. 이 영화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됐던 당일에 집중한다면 남산의 부장들은 1979년 10월 26일로 가기까지 40일 동안 있었던 과정에 주목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할리우드에는 올리버 스톤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임상수가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반골 기질이 강한 감독이 연출한 영화라 그때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풍자와 희화의 목적을 둔 희한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좋게 말해 풍자와 희화지 사실은 거의 조롱이라고 해도 될 만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서 아예 11.6 사건을 넘어 박정희란 인물이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린 대한민국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지우려는 듯한 인상마저 받게 되는 영화죠. 반면에 남산의 부장들은 그때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실화의 바탕을 둔 역사적 사건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다루는 대개의 한국 영화들과는 연출의 방향이 크게 다릅니다. 제가 걱정하면서 보기 시작했다가 놀라는 한편으로 반갑기도 했던 게 이 부분인데, 우민호 감독의 전작들이랑 비교해도 내부자들과 마여강이 감정적으로 뜨겁고 거센 경랑이라면 남산의 부장들은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라는 말에 걸맞은 정중동을 시전합니다. 다시 말해 남산의 부장들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고 의심하는 시각과는 다르게 우민호 감독이 함부로 부하내동과 경거망동하는 걸 삼간 채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애써 노력했다는 게 역력히 보입니다. 그리하여 우민호 감독은 이 영화를 거국적인 역사의 지점을 배경으로 삼은 한 사람의 내밀한 심리극으로 장식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 아무리 우회하는 방식을 택했더라도 그 사건을 소재로 삼은 이상 절대 피할 수 없을 줄 알았던 난제를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것에 감탄했을 만큼 굉장히 영리하고 현명하더군요. 그런 의미에서 전 그때 그 사람들 외에도 남산의 부장들을 보면서 떠올랐던 영화가 두 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뮤넨이고 다른 하나는 데미안 셔젤 감독의 퍼스트맨입니다. 김 부장도 내가 그만두길 바라나. 제가 가까이 옆을 지키겠습니다. 뮤넨 올림픽에서 있었던 참사에 대한 이스라엘의 복수를 다룬 뮤넨의 경우는 우민호 감독의 연출 톤에서 상당히 흡사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면, 퍼스트맨은 개봉 당시에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이라는 전대미문의 업적을 소재로 하면서도 인류의 위대한 도약이 아닌 한 인간의 작은 한 걸음에 초점을 맞췄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보다는 그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을 들여다보면서 당대의 시대상을 홍계했다는 것에서 남산의 부장들과 겹쳐졌는데, 이 바람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부작용까지 생긴다는 것도 두 영화가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해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퍼스트맨과 남산의 부장들이 다루고 있는 소재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비판의 강도에서는 후자가 받게 되는 게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산의 부장들은 자칫 등장인물들을 선과 악으로 나눠서 묘사하거나 그렇게 비춰진다는 뉘앙스만 줘도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민호 감독은 실제와 허구를 교묘하게 섞으면서 영화를 마지막까지 의문을 남기면서 이끌고 가는 방식을 택합니다. 예컨대 실존 인물들의 외모와 행동 등을 배우들이 훌륭하게 모사하거나 실제로 했었던 말을 대사로 차용하는 등으로 인물 관계를 담아내고, 당시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었던 정치 구도와 갈등까지 두루 아우르면서 암살의 원인을 다층적으로 담아내되 나머지는 상상의 산물로 채워넣어서 영화적인 재미까지 선사합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영화가 궁극적으로 중시하는 건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왜 죽였냐가 아니라 대체 김재규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결단을 내리도록 만든 게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 이 질문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민호 감독은 제가 비판했던 수많은 한국 영화가 답을 정해놓은 걸로도 부족해 관객들이 행여라도 그 외의 답을 찾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반해 매우 조심스럽게 박정희 대통령 암살의 원인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개의 사실을 관객들에게 모두 제시하고 나머지 빈틈은 허구로 메우면서도 결코 어느 하나의 답으로 치우치지 않은 채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야말로 영화와 현실의 중간에서 탁월한 줄타기를 선보인 거죠.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썩은 권력의 끝에 있는 바로 프레지던트 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렇기 때문에 남산의 부장들은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아마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 2명의 육성을 마지막에 들려주는 것도 이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하면서 끝까지 의문부호를 던지려는 감독의 의도와 달리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받게 될 구실을 제공한 꼴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누군가에게는 비극으로 남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적으로 남은 역사의 대입을 자제한 대신에 그 속에 있었던 인물들을 인간적으로 바라봤다는 건 논란을 일으키고도 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고독한 심리를 묘사한 장면도 그렇고 김재규의 경우는 그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의 부장이었으니 설령 자신의 손으로 독재를 끝냈다고 한들 이 영화에서처럼 묘사하는 게 올바른지는 문제의 소지가 있죠. 바로 여기서 남산의 부장들이 참 흥미로운 건 이런 것들로 인해 양쪽 모두로부터 불만을 살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독재하고 자신의 측근을 영악하게 이용했다는 정도를 제외하면 특별하게 악의적인 묘사는 거의 없으면서도 미국에 강하게 맞서려는 의지가 엿보이는가 하면 김재규는 온건적이고 민주적인 태도로 혁명을 부르짖지만 끝내는 대통령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해 스포일러라 말씀드릴 수 없는 짓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민호 감독은 남산의 부장들을 신화가 아닌 사건 그 자체로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제가 이 영화는 인물을 인간적으로 바라봤다고 표현한 건 바로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 우민호 감독은 누군가를 신성시하거나 유화할 의도가 없는 동시에 폄훼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 역시 흠결이 있으며 권력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는 걸 전하고 싶었던 거겠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 영화는 박정희 대통령과 11.6 사건을 다룬 이상 누가 어떻게 연출했더라도 비판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개봉하면서 논란이 됐을 때는 영화평론가로 유명한 정성희 씨가 굉장히 씁쓸해하면서 그런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의 역사에서 제대로 청산했을 때 이 영화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고. 아직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의 그림자가 떠돌고 있다는 건 우리가 여전히 역사에 대한 성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하기 때문이라고.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정성희 씨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날이 오려면 기백년은 걸릴 거라고 장담하는 입장에서 남산의 부장들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면 이 영화는 현실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최상의 결과물에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 애들이 박통을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것 같아? Park is finished. Things will change. I will make sure of it. 몇 달 전에 그렇게 말이 많았던 82년생 김지영을 보고 나오는 길에 이 정도의 영화는 널리 수용할 수 있는 사회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정성희 씨의 발언과 맞물려 남산의 부장들에 대해서도 전 같은 입장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 영화도 한쪽으로 약간은 치우쳤다는 시선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공교롭게도 총선을 앞둔 시점에 개봉했고 끊임없이 혁명을 들먹인다는 등에서 가뜩이나 편향적인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지향한다는 소리를 듣는 한국 영화라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고도 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백두산 같은 영화를 봤을 때와 달리 만족한 건 우민호 감독이 본인의 자아를 억제하면서 중립을 지키려고 한 노력이 명백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김재규와 차지철의 대립을 다양한 에피소드로 보여주면서도 유독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 같으니 너무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금만 너른 마음으로 보신다면 웬만큼 만족하실 수 있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전두환 대통령을 묘사한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실과 좀 다르긴 하지만 전두환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단 하나의 장면으로 탁월하게 담은 것 같았고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고독한 인물로 그렸다고 한 장면에서 이병헌 씨가 보여주는 연기는 찬사를 보내주고 싶었을 만큼 훌륭하니까 여러분도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합니다. 세상이 언제 좀 끝날까? 세상이 바뀌겠어? 이름만 바뀌지.